자, 교재는 107페이지 제2절 체포와 구속입니다. 일단 체포는요, 피의자에게만 인정되고 구속은 피의자 구속이 있고 피고인 구속이 있는데 차이가 있겠죠. 구속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체포입니다. 체포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지금 1번에서 보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긴급체포, 그 다음에 나오는 현행범 체포, 요 3가지가 있는데 요 3가지가 좀 다르겠죠. 그 중에서 요건, 절차, 효과 중에서 요 요건을 잘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통상 우리가 체포할 때 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말합니다. 의의는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요건 나와 있죠. 자, 조문 나와 있네요. 200조 2 제1항에다가 별표 쳐보시고. 자, 보세요. 조문에서 피의자 되어 있죠. 피의자 되어 있네요. 자, 쭉 내려와서 각조 한번 보세요. 각조 보시게 되면 자, 체포라고 하는 것은 체포 기간이 단기이고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피고인 밑줄 그시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 그쵸? 그래서 체포는 피의자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조문 가볼게요. 자, 피의자, 그쵸?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랬네요. 빨간색 뜨세요. 출석 요구하랐는데 불응한 거예요. 불응. 응하지 아니하였다. 불응. 응하지 아니하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리고 응하지 아니할 우려까지 동그라미 쳐보시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응하지 아니할 우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어차피 출석 요구를 해봤자 안 나올 놈이에요. 안 나올 놈.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도 체포영장 발부받을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검사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즉 수임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가 있고 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받으셔야 돼요. 즉 이 사법경찰관은요. 자, CF 직접 이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 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페이지를 펴보시게 되면 헌법조문 나와 있죠. 거기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검사 신청에 따라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행법, 헌법,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 자체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만 준 겁니다. 검사에게. 경찰관에게 주진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현행법상마다 검사 신청이 있어야지만 영장이 발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원위치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지문 속에 객관식 지문에서 사법경찰관은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하면 틀려요. 항상 뭐다? 누구를 거쳐야 돼요? 검사를 거쳐야 돼요. 검사는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이 검사 청구를 받아서 검사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할 수 있다는 점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요건 볼게요. 범죄 혐의가 상당할 것. 자, 이때 혐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혐의라 그랬어요. 객관적 혐의다. 주관적 혐의는 아니죠. 우리가 주관적 혐의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개시할 때 필기 한번 해볼까? CF 앞에서도 한 것인데 우리가 수사의 개시를 할 때는 점점 주관적 혐의가 요구가 되었었지만 그쵸? 지금 방금 보는 체포 그리고 구속을 할 때는 구속 시에는 객관적 혐의가 요구된다는 것 앞에서 배웠었더랬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체포사유 말씀드렸고, 체포사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그쵸?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요 우려까지 받으셔야 돼요. 우려까지 색깔 칠하고, 그쵸? 자, 그런데 요 CF 나와 있죠?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우려는 체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체포사유는 뭐다? 불응하고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만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체포의 필요성이네요. 자, 요 2항도 체크하시고, 자, 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다만 앞에 끊으시고,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는, 그쵸? 요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각주에 나와 있죠? 각주 보시게 되면 이것은 체포의 적극적 요건이 아니라 그 부존재가 명백한 경우에 체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체포의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고 그 필요성이 의심스러울 때에도 체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뭐다? 웬만하면 다 판사가 체포영장 발부를 해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도 잘 나와요. 자, 이 단서조항이 잘 나와요.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됐어요? 소극적 요건이라는 거예요. 이 지문도 잘 받으시고요. 단서조항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규칙 볼게요. 규칙을 보시면, 자, 무슨 사정에 비추어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체포영장을 기각한다. 그랬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밑에 경위범죄 특칙 가볼게요. 그것도 잘 나옵니다. 요 별표 쳐보시고. 자, 일단은 다액 50만원 이하예요. 50만원 이하. 100만원 하면 틀립니다. 색깔 칠할게요. 50만원 이하다. 60만원 아니고 100만원 아닙니다.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벌금까지 할게요. 벌금까지 밑줄 그어볼게요. 자, 구류, 과료.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요거 2번. 2번. 그래서 1번 또는 2번입니다. 1번 또는 2번. 1번만 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그 다음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 불응입니다. 불응. 요것은 뭐다? 이퀄 불응이다. 불응. 할 때. 자, 그럼 뭐라고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자, CF죠. 불응할 우려. 아니, 이 지문 그대로 할게요.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불응이란 말 안 쓸게요. 자, 응하지 아니할 우려. 우려지 우려. 자, 우려 밑줄 그시고 이것은 경위범죄 특칙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X 하시고. X 하시고. 그래서 이 경위범죄 특칙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강화된다. 강화된다. 그래서 함부로 영장을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는 포함되지가 않는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하면 틀려요. 불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일단 두 가지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두 가지에는 우려가 포함되지가 않는다. 그 다음 액수 알아두셔야 돼요. 50만원 이하. 자, 됐죠? 자, 요 점은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절차 볼게요. 자, 200조 2, 1항 상황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 쳐볼게요. 또 1 위에다 쳐볼게요. 별표 쳐보시고. 자, 검사네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 이 판사를 수임 판사라고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수임 판사에게 청구하고 영장을 받아서 체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경찰관은요.
검사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할 수가 있다. 그쵸?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사항 볼게요. 검사가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 동그라미 쳐보시고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 피의자에 대해서 전에 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자, 그 다음 다시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취지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된 자가 석방되었다 할지라도 재차 체포영장을 철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됐죠? 요 사항 지문도 잘 나와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애교 개정법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TV에서 좀 봤을걸요? 사법경찰관이 있어요. 경찰관이 있는데 검사 A 그러니까 무슨 비리가 있어요. 비리. 어떠한 비리가 발견되어서 이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검사 A에 대해서 이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뭐가 필요해요? 이제 이 검사 사무실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요. 압수수색을 하려고 검사 B에게 영장을 신청했어요. 영장을 신청했다. 왜? 이 사람 구속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이제 구속시키려고 하니까 당신 영장 좀 하나 발부받아달라 하니까 이 검사 B가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안 내주지.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꾸 기각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개정법에서는 요 1항이라고 하는 1, 2, 3, 4, 5항이 있는데 특히 요 1항이라고 하는 점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요 1항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를 안 해요. 자꾸 기각시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하는 이 고등검찰청에 영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그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 소재지 관할하는 이 고검이죠. 고등검찰청 여기에다가 그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신청할 수가 있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2항 읽어보시고 3항 읽어보시고 4항 보시게 되면 자, 사법경찰관은 이 심의위원회죠.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이 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줬어요? 이 사항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사법경찰관에게 출석해서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옆에다 CF. 그러면 첫 번째 1항 검사죠. 검사가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아니했을 때 이 해당 검사 있죠. 해당 검사. 이 해당 검사는 이 심의위원회,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여기에 출석을 해서 의견 진술 권한이 있나요? 의견 진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의견 진술권은 경찰관에게 준 것이지 경찰관에게만 준 것이지 검사에게는 주지 않았다. 아시겠죠? 그거 좀 봐두시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옆 필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필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경찰관이 검사 A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체포 구속시키기 위해서 검사 B에게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법원에다가 이 사람이 영장 청구를 안 해요. 영장 청구를 현실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조문이 뭐다? 요 221조의 5 조문이라는 겁니다. 요거 필기를 해두시고 그래서 이런 조문이 만들어졌다. 됐죠? 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영장 청구 방식이네요.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때 그 영장은 반드시 뭐한다? 서면으로 한다. 서면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 서면을 이퀄 적어볼까? 체포 영장 청구서죠. 청구서.
청구서로 제출합니다. 구술하면 틀려요. 구술 또는 서면 하면 틀려요. 반드시 서면으로 청구를 해야만 한다. 자, 됐고 밑에 보시게 되면 그 영장 청구에는 체포 사유,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자, 그 밑에 사망, 자, 법 얼마 1항에 규정된 자, 즉 체포 구속된 피의자, 그쵸? 피의자, 변호인 이런 사람들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받은 판사에게 유리한 자료 이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틀려요.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다. 누가? 이 사람들, 그쵸? 체포 구속된 피의자 등 이 사람들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다. 요 2항 사망 체크하시고, 자, 다음, 자, 기재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그랬죠? 자, 요 글자는 빠진 것 같은데요. P자를 넣으세요. P자를 넣으세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피의자의 성명 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읽어보시고 4호를 볼게요. 4호에서 빨간색으로 7일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영장 청구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 받으셔야 숫자. 자, 됐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다음 쭉 내려와서 자, 체포영장 발부네요. 자, 절차 보시면 아시죠? 자, 첫 번째 뭐다? 앞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검사가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한다고요. 절차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체포영장 발부는 누가 발부해요? 법원이 발부하겠지, 그치? 법원이. 그래서 방금 읽었어요. 앞페이지에서 그 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명백히 체포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는 발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방금 읽었어요. 자, 그 다음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요 1번 체크하세요. 출제 잘 돼요. 자, 구속영장과는 달리 그랬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자,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그 판사가 피의자 신문하는 것은 인정되지가 않는다. 피의자 신문 밑줄 그으시고 X. 그래서 체포영장 실질 검사는 없어요. 구속영장 실질 검사는 있죠. 구속영장 실질 검사는 중요합니다. 그건 있는데 이 체포영장 실질 검사는 현행법상 인정되지가 않는다. 시험 몇 번 출제돼요. 됐어요. 잘 받으시고. 자, 다음 페이지. 두 번째로서는 2번 체크하세요. 자, 영장을 발부했거나 기각했거나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나오겠지만 적으세요. 이 불복 방법이 없다는 것은 항고가 안 되고요. 재항고가 안 돼요. 됐습니까?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그래서 자,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관한 재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항고나 준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뭐다? 항고 밑줄 그으시고 X, 준항고 밑줄 그으시고 X 안 된다고요. 됐어요? 나머지 건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2번 볼게요. 자, 검사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밑에 항고 밑줄 그으시고 X, 항고 대상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 밑에 준항고 밑줄 그으시고 X,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체포영장 방식 볼게요. 이것은 구속영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구속영장에 있는 조문이잖아요. 밑에 보시게 되면 형소법 75조 타이틀이 구속영장이 구속영장. 이 구속영장과 똑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읽을 때는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으로 읽으면 돼요. 체포영장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각주 3번 나와 있어요. 3번 보시게 되면 요 각주 3번에서 체크하시고. 그래서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보고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읽어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밑에 75조, 위에 75조 읽어볼게요. 영장의 방식. 자, 구속영장에는 여기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체포영장에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체포영장에는 그리고 피고인을 피의자를 읽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읽어볼게요. 자, 체포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거, 죄명,
등등 등등 이런 취지를 기재하고 그리고 재판장 수명법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안 나와요. 그냥 있는 거예요. 자, 2항 체크하시고. 자, 성명이 분명치 않아요. 선명이 분명치 아니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명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받으시고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그걸 생략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일단 잠시 놔두시고 이 각주에서 93조를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끄집어내세요. 이 93조가 무엇인가 하면 구속의 취소입니다. 구속의 취소인데 요 조문도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요 조문도 93조도 준용한다. 이때 구속을 체포로 읽고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을 읽어라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구속의 취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포 취소이죠. 체포 취소. 근데 이것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가 하면 페이지 175페이지 이렇게 적어보세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자, 175페이지 가볼게요. 가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속의 취소, 그쵸? 그쵸? 읽어볼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이걸 체포로 바꾸라고요. 구속이란 말을 체포로 바꾸라고요. 체포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에는 법원은 자, 직권 동그라미 치세요. 직권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청구 동그라미 치시고 직권이나 또는 청구에 의해서 결정으로 그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그쵸? 가로 열고 의무적이다. 필요적이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그리고 이것은 직권 또는 청구입니다. 직권 또는 청구. 됐어요? 요 조문도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구속 취소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체포 취소로 해서 출제가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요 체포 취소도 똑같이 이 조항을 준용한다. 됐습니까?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서 체포죠. 체포를 취소하여야 한다. 됐어요? 자, 다시 원위치 하시고. 자, 요거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쭉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영장의 방식 읽어보시고 기간 봅니다. 요 78조 나와 있네요. 별표 쳐보시고. 자, 영장의 유효기간은 며칠이다? 7일짜리다. 동그라미 치시고. 근데요, 이 7일이 짧은 기간이에요. 아주 짧은 기간. 그래서 체포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그놈을 잡으려고 하는데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짧은 기간이에요. 야가 도망 다닌 놈이에요. 도망 다닌 놈을 일주일 안에 잡아라? 이거 만만치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끊고 7일이 원칙인데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 인정할 때는 7일이 넘는 기간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짜리 줄 수 있고 3달짜리 줄 수 있고 6달 줄 수 있고 1년 줄 수 있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7일인데 그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됐죠? 일단 7일짜리 색깔 칠할게요. 숫자 나오면 일단 숫자 나오면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색깔 칠할게요. 자, 됐고 갱신 볼까? 갱신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7일짜리라고 하면 7일 안에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다고 하면 검사가 다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다시 또 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줄 때는 뭐다? 넉넉하게 준다. 그쵸? 넉넉하게. 뭐 6개월짜리 줄 수 있고 1년짜리 줄 수 있고 10년짜리 줄 수 있고 넉넉하게 준다는 거예요. 이 귀찮거든. 그쵸?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지평 볼게요. 자, 이것도 잘 나와요. 자, 요것은 체크만 해두시고 밑에가 잘 나오죠. 요 별표 쳐보시고. 자, 영장 누가 지휘합니까? 검사가 지휘하죠. 검사가 지휘한다. 영장 집행 누가 해요? 영장 집행은 검사가 해요. 검사가 한다. 아시겠어요? 검사가 지휘를 하고 경찰 관리가 집행하죠. 자, 교도소 구치소에 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검사 지휘에 따라서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교도관이에요. 교도관이에요. 교도관이 집행하지 소장하면 틀려요. 마찬가지잖아. 그럼 경찰서장이 집행하냐? 그렇잖아요. 경찰 관리가 집행하는 것이지. 그렇죠? 관리가 집행하는 것이 경찰서장이 아니듯이 교도소도 마찬가지로 교도관이 집행하는 것이지
교도 소장하면 틀리다고요.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나오네요. 고지 의무, 무지무지 중요하다. 검사,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 사실 요지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1번. 색깔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하려고 이 색깔 일부러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색깔 안 돼 있을 겁니다. 책에서. 체포 이후 동그라미 2번.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 3번. 그 다음에 변명할 기회에 4번.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피의 사실 요지. 자,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했어요. 수갑을 채우잖아요. 수갑 채우면서 뭐라 그래서 영화 안 봤어? 당신을 절도죄로 체포합니다. 그렇죠? 피의 사실 절도인지 강도인지 강간인지 피의 사실 고지하잖아요. 그렇죠? 피의 사실. 자, 사실 사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고지해 주잖아요. 체포 이후 그렇죠? 당신을 현행범 체포합니다.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렇죠? 당신을 영장에 따라 체포합니다. 이 피체포 이유를 얘기해 주잖아요. 어떤 체포인지, 긴급 체포인지, 현행범 체포인지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쵸? 그 다음, 그러면서 수갑 채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뭐다? 변명할 기회를 준다. 그쵸? 할 말 있느냐, 그쵸? 할 말 있느냐? 기회 동그라미 쳐보시고. 네 가지 색깔 칠할게요. 자, 피의 사실 요지. 당신을 어떤 제목으로 체포하는지. 그 체포가 현행범 체포인지 긴급 체포인지. 그 다음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를 반드시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고지 안 하면 증거 능력 없어요. 자, 근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진술거부권 고지는 없어요. 진술거부권 고지는 이 피의자 체포에는 안 나온다. 피의자 체포에는. 그리고 체포 경찰관의 소속 성명 알릴 필요 없고 조심한 것은 진술거부권 고지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형사법상엔 그래요. 여러분 그 현직 계신 분들 많으시죠? 현직 계신 분들이 실무에서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올 수는 있는데 이게 실정법은 없다는 거예요. 실정법은 없다. 그래서 실무와 실정법을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 실무에서 해야 되는데 실무에서 하는데 당연히 형사법이 있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무와 현행법은 엄연히 구별하셔라. 그래서 실무에서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글자 한번 따볼까? 사체, 변기. 그러니까 이 피의자란 놈이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죄를 했는데 이놈이 죽었으니까 시체잖아. 시체. 그 시체를 어떻게 했다? 토막한 거야. 토막을 내서 변기통에다가 넣고 내렸다는 거야. 칼점을 오리죠. 요즘 아주 잔혹한 범죄들 많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 칼을 들고 포를 뜨잖아. 살점을 뜨잖아. 누가 그랬지? 고유정이가 그랬나? 포를 떠가지고 변기통에 내려버리잖아요. 아니면 비닐에 싸서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글자를 따서 사체를 변기에 내렸다고요. 사체 변기 요 네 가지를 반드시 고지해 줘야 한다. 아시겠죠? 요 네 가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긴급체포 현행법칙하고 똑같아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볼게요. 판례 보시면 자,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소지했다 할지라도 체포 당시에 이 네 가지를 얘기하지 아니하면 체포할 수가 없고, 그쵸? 여기까지 똑같죠? 똑같이 조문이랑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파란색으로 실력 세무치시고, 그쵸?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체포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똑같네요. 이와 같은 고지는 실력 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단 끊고. 그러니까 뭐다? 묶어볼까? 이렇게 묶어볼까? 원칙은 뭐다? 사전 고지죠.
사전 고지가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묶으시고요. 밑에가 예외예요. 예외 땡땡 사후 고지입니다. 됐어요? 구별하셔야 돼요. 원칙하고 예외를 구별하셔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밑에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서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거나 했을 때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쵸? 요 과정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일단 붙들거나 체포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사유일 때는 예외적으로 사후 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와요? 반드시, 자, 중간에 보세요. 반드시 미리 고지해야만 한다 하면 틀려요. 원칙과 예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됐죠? 적어드려야 되겠다. 반드시 사전에 고지 하면 틀리다고요. 이 반드시가 사전 하면 틀리다고요. 사전 사후가 있기 때문에. 자, 됐고 이 판례 별표 잘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영장 제시입니다. 자, 영장 제시. 영장을, 이것도 구속영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체포영장으로 바꾸면 돼요. 체포영장. 앞페이지 85조. 여기 보면 85조 나와 있잖아요. 85조. 85조 1항 사망 사항이 있잖아. 그치? 여기가 준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85조 1항 사망 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으라고요?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으로 바꾸셔 읽으시면 된다고요. 읽어볼게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은 피고인을 피의자로 바꾸면 돼요. 피의자로.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해야 되고,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를 해야 된다. 그쵸? 요게 원칙이에요. 원칙. 요게 원칙이다. 예외가 있어요. 요 예외가 사망사항이 있는데 묶으시고 요게 예외입니다. 자, 급속을 요할 때는 피고인에 대해서, 즉 피의자죠. 피의자에 대해서 공소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가 있다. 그쵸? 그러니까 급할 때는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그 다음에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때 영장을 제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1항의 예외죠. 1항은 반드시 미리 제시하는 거잖아요. 미리 제시하는 것인데 급속이 요할 때는 집행을 완료한 후에 신속히 영장을 사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사후 제시는 뭐다? 예외 점점 하시고 긴급 집행 방금 읽었잖아요. 여기서 긴급 집행일 때에는 화살표 하시고 사후 제시다. 됐죠? 자, 됐고 밑에 보시게 되면 영장은 빨간색으로 정본이어야 한다. 기출된 적 있습니다. 승진에서 4번 밑줄 그으시고 X. 기출된 적 있다고요. 그리고 방금 위에서 여기 나와 있지? 사체의 변기에는 이 미란다 고지입니다. 미란다 고지는 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모두 똑같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집행촉탁입니다. 검사는 필요에 의해서 관할구역 외에서 영장 집행 지휘할 수 있고, 그쵸? 또 사법경찰관리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가 있다면 관할구역 외에서 영장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금장소입니다. 자,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영장에 기재가 된 인치 구금할 장소에 인치 구금해야 돼요. 기재가 된 장소입니다. 기재가 된 장소,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인치 구금해야 됩니다. 자, 밑에 86조.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읽으라 그랬어요. 체포영장 집행을 받은 피의자를, 그쵸?
호송할 때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교도소, 구치소에 임시 유치할 수 있다. 임시가 바로 이 가유치지, 가유치. 이 가짜가 임시 가짜니까 임시 유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장소 변경이네요. 검사가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이전 동그라미 쳐보시고 영장을 첨부해서 판사에게 인치 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전입니다. 이것을 이후 하면 틀려요. 적어드릴게. 체포 후에는 즉시 영장에 기재된, 따라 적으세요. 장소로 인치 구금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체포된 후에는 즉시 영장에 기재된 장소로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 변경하려면, 장소 변경 청구를 하려면 체포하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지 체포된 후에는 변경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화살표 하시고. 이 경우에 수사기관이 임의로 구금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땡땡 위법하다. 아시겠어요? 판례가 있어요. 뒤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를 요약해 적어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인치구금할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변경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체포된 후에는 영장에 기재된 장소로 가야 된다. 이때 수사기관이 지 멋대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뭐다? 위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체포영장에 이 기재된 장소에 인치구금을 해야만 됩니다. 됐어요? 자, 다음 밑에 요 조문 별표 쳐볼까? 요 조문 1항에다가 별표 쳐볼게요. 자, 검사 사법경찰관은 200조 2네요. 요 200조 2가 방금 읽었잖아. 영장에 의한 체포예요. 영장에 의한 체포. 그 다음에 200조 2 3이 긴급체포고요. 그 다음에 212조가 이것이 현행범 체포입니다. 그 다음에 201조는 구속입니다. 구속. 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속할 때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개정이 됐다 그랬지, 개정이 됐다 그랬어요. 자, 뭐가 개정이 됐는가 하면 요 1호가 개정됐어요. 타인이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거, 수색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영장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됐다 그랬잖아. 이것이, 자, 여기서 끊어볼게요. 이 다만 이유가 이것이 바로 개정 추가된 거예요. 혹시 2019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되어서 이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것이 왜 추가됐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2018년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 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즉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서 수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주거에 들어가서 수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한다. 이것이 추가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단서 조항이 원래 없었죠. 추가됐으니까. 그전엔 없었죠. 없었을 때는 이게 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받았었는가 하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그 결정 예를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수색에 앞서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별치 않고, 즉 긴급 사정이 있는지를 구별치 않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다면 영장 없이 곧바로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요 1호 조항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 그래서 며칠 전이죠. 얼마 전이죠. 2019년 12월 31일 날 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2호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색깔 칠할까? 무지 잘 나와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거 색깔 칠할게요. 영장 없이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수색, 그 다음에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라는 것인데요. 조심할 것은 이 수색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는 것은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정된다. 아시겠어요? 이건 제가 문제집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2호에서 체포 현장에서 수색,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 것, 즉 그 집에 가서 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뭐가 나와요? 칼이 나와요. 도끼가 나와요. 이런 것은 뭐다? 압수해야 되잖아요. 압수할 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칼, 도끼 등은 압수가 가능하다. 됐죠? 그 다음 무기 사용. 할 수 있어요. 무기 사용.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무기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음 페이지. 체포 절차. 자, 구속 통지네요. 자, 이것도 별표. 잘 나옵니다. 이 집은 잘 나옵니다. 자, 이것도 구속을 체포로 바꾸시면 돼요. 됐어요? 체포 통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는, 그쵸?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는 변호인이 있을 때는 변호인에게 통지하면 되고요. 변호인이 없을 때는 피고인이 지정한 자예요. 그쵸? 쭉 읽어보시면 피고인이 지정한 자로 귀결되죠. 그래서 변호인이 있을 때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는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그 통지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체 없이 서면입니다. 서면 동그라미 쳐보시고 색깔 칠하세요. 색깔 칠하세요. 색깔 칠한다. 이렇게. 그리고 옆에다 CF. 구술하면 틀려요. 구술하면 틀려요. 이렇게도 틀려요. 일단 구술만 들어가면 다 틀려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렇게도 틀려요. 아시겠어요? 구술 들어가면 틀리고 무조건 뭐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라.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체포했을 때 그런 얘기죠. 체포했을 때, 그쵸? 체포했을 때. 자, 요 조문과 비교되는 것이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마지막에 법원 통지 나와 있지? 이건 뭐죠? 체포나 구속하지 아니했을 때입니다. 그쵸? 체포나 구속하지 아니했을 때, 또는 석방했을 때, 그쵸? 석방했을 때, 지체 없이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 동그라미. 검사는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를 한다. 그쵸? 됐어요? 법원입니다. 법원. 법원에다가 검사가 지체 없이 검사가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를 한다. 이것을 체포, 구속한 때 하고 비교하시라고. 체포, 구속한 때 비교하시라고요. 그때는 뭐다? 그때는 변호인이 있을 때는 변호인에게, 그쵸? 변호인이 없을 때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그쵸?
에게 옆에다 적으세요. 옆에다 적으세요. 지체 없이 서면 통지다. 됐나요? 됐나요? 이 사람이 지정한 자에게 됐어요. 그러니까 체포 구속한 때와 하지 아니한 때를 비교하시라고. 하지 아니한 때를.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걸 바꾼단 말이에요. 바꾼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체포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석방한 때는 그 다음을 적지 않고 이걸 적어요. 이걸 적는다니까. 변호인이 있을 때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는 이런 사람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해야 한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통지하는 것은 체포 구속했을 때 하는 거, 했을 때 하는 것이고, 검사가 법원에 서면 통지하는 것은 하지 않을 때, 석방했을 때 그런 거야. 아시겠어요? 비교하시면 됩니다. 문제집 그렇게 나옵니다. 앞에 장면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비교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밑에 구속통지, 체포통지. 자,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에는, 그쵸? 변호인 또는 그 자가 없을 때에는 피고인, 즉 피의자죠. 피의자가 지정하는 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된다. 변호인이 없거나, 그쵸? 또는 규정한 자가 없을 때에는, 그쵸? 그때는 누구다? 피의자가 지정하는 한 사람에게 이 앞에서 보았던 이 87조 1항 이것을 통지해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 통지는 구속을 한 때부터, 즉 체포를 한 때부터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체포를 한 때부터 늦어도 몇 시간이다?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밑줄 쫙 끄시고. 서면 똑같죠? 똑같죠? 서면으로 한다. 자, 다음 급속을 요하는 때네요. 그때는 자, 전화라든지 모사 전송기가 팩스예요. 기타 방법에 따라서 통지할 수가 있다. 끊고 이때도 구속통지는 다시 뭐 한다? 즉 전화나 팩스로 보냈다 할지라도 다시 뭐 해준다? 다시 서면으로 하라. 다시 서면으로 하라. 아시겠어요? 항상 뭐예요? 항상 서면이에요. 서면주의입니다. 서면이다. 서면. 하여야 한다. 됐죠? 다음 변호인 선임 의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체포심사 청구권 고지네요. 이것은 뒤에 따로 배웁니다.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할 때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히 배우고 일단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 여기 또 동거인 고용주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한다고요. 관할 법원에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오타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204조 돼 있을 거야. 이것을 214로 바꾸세요. 214. 바꿨어요? 바꿨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점은 나오네요. 별표 쳐보시고. 이건 무지 잘 나와요. 이건 무지 잘 나온다. 자,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빨간색입니다. 48시간 동그라미. 영장을 청구입니다. 청구 동그라미 치시고. 하여야 한다. 누가? 검사가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된 때부터 색깔칠하세요. 48시간 이내 색깔칠하시고. 청구하면 족한 거예요. 청구. 밑에 나와 있지? 밑에 보시게 되면 청구하면 족한 것이지 발부됨을 요하지 않는다. X 하시고 6번 체크하시고. 다시 올라가서 자, 그 기간 내에 청구를 안 해요. 검사가 청구를 안 하면 즉시 석방이다. 빨간색으로 즉시 석방 밑줄 쫙 끄시고. 즉시 석방입니다. 색깔 칠하시고. 다른 색깔로 색깔 칠하세요. 다른 색깔로 색깔 칠한다. 이렇게. 자, 밑에다가 CF. 자, 법정 기간 내에 석방한다. 틀려요. 문제집에 있는 거 갖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자꾸 늘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다? 관련된 지문이 있다면
지문이 있다면 그 해당되는 지문 옆에다가 카피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카피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지문이 어떻게 응용되어서 출제가 되는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집에 가서 그 해당되는 지문은 지우셔야 돼요. 또 두 번째. 자, 그 기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때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되잖아요. 그쵸? 뭐 검사가 석방하든 아니면 사법경찰관리가 석방할 수 있잖아요. 그때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석방할 때 또 CF 미리 검사의 지위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석방할 때는 검사의 지위를 받을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받으시고 또 있어요. 자, 지금 이것이 영장이행 체포잖아요. 그쵸? 영장이행 체포일 때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해야 되고, 그쵸?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 조문이 긴급 체포할 때는 좀 달라요. 긴급 체포할 때는 다르다. 비교라고 적으시고, 아시겠어요? 긴급 체포할 때는 긴급 체포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요 조문이 어떻게 다른지는 그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다음 페이지. 자, 요것도 출제가 잘 돼요. 별표 쳐보시고. 자, 구속영장 산입 나와 있죠. 자, 몇 조에 따라서 체포 또는 구인돼 있을 때에는 그 구속기간은 언제부터 센다? 피의자를 체포, 구인한 날로부터 센다. 색깔 칠할까? 체포, 구인한 날부터입니다. 색깔 칠했어요. 빨간색으로. 됐어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영장 발부된 때 한다면 틀려요. 지금 여기서 202, 203 나오자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지문은 뒤에 배우는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똑같아요. 똑같이 뭐다? 피의자를 체포, 구인한 날로부터 센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